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늘은 태국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요, 12월 18일 날, 정확하게 제가 이날을 기억합니다. 작년에 12월 18일 날 사무직원이 전부 다 그만뒀어요. 그것도 그냥 한날 한시에 서로 고개를 딱딱 끄덕이더니 나가자 그러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회계 직원, 총무, 운송, 배송 관련된 직원, 뭐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 직원이 그 라인으로, 태국에서는 라인 쓰거든요, 카톡이 아니라. 그래서 라인으로 우리 와이프 흉을 보다가 제대로 걸렸는데, 이제 그거를 5년 동안 일한 그 여직원이랑 같이 험담을 하다가 그냥 바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자기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이제 멘붕이 왔죠. 정확하게 저희도 멘붕 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극복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직원을 구인구직해서 찾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태국에서 살면서요, 태국 친구와 직원은요 완전히 달라요. 친구는 진짜 친구일 뿐입니다. 직원은 진짜 직원일 뿐이에요. 친구이자 직원인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태국에 한정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친구로서의 만나는 태국인과 직원으로서 만나는 태국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죠. 아닌가요? 예, 하여간에 식당에서 보면요, 좀 태국 식당을, 아니, 그러니까 한국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러면 신경이 좀, 태국 사람들에게 좀 약간, 정확하게 직원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뭐 약간 좀 곤두서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이제 태국 직원들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국 계열 회사에서요. 이제 그랬을 때도 태국인들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는 태국 직원들의 그런 문화, 생활, 습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요,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나라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태국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태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태국인 직원들을 만났을 뿐이지, 아마 뭐 한국 사람을 이렇게 직원으로 가지고 데리고 있었으면은 뭐 분명히 또 그에 따른 어떤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장점도 있을 거고요. 예, 하지만 제가 겪었던 그런 태국인 직원들은요, 어느 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100% 만족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극복을 해야 돼요. 네. 그 태국 직원들하고 일을 같이 한다는 건요, 굉장한 인내심하고요, 마음도 좀 많이 열어놔야 되고, 그러면서 조심도 해야 되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채널 3 청쌈이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리즈에 이런 뭐 태국인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저는 도대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들 일은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없을 때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일 반, 노는 거 반. 물론 이거는 제가 겪은 완전한 100%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퍼펙트한 직원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제가 사업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직원들을 겪어왔거든요. 면접도 보고 했는데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동네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수쿰빗 뭐 그런데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제 말에 조금 동감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거기서 물론 저도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소리를 지른다, 어떻게 한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의 개인적인 그런 습관, 그 다음에 개인차,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태국 직원들이 저한테 반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도 존댓말이 있듯이 태국에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래서 회의 시간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네 반말하지 마라. 왜 반말하냐. 그런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그러면서 기선제압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직원들 뭐라 그럴까 성격은 좋아요. 일할 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태도 적당히 괜찮습니다.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토바이 빵꾸가 났다든가,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는데, 근태도 솔직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엄청 심하게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간혹가다 몇몇 직원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태국에서 적어도 사업을 하거나 어떤 조직을 이끈다 했을 때는요,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왜 여기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냐면요, 태국 직원들의 습관인지 몰라도, 습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조직화가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겠죠. 저는 그렇다면 한국 이야기는 그냥 지금부터는 무시하겠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안 하고 태국 내에서요, 그런 조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들어가면요, 저녁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런 라인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대화가 속마음을 터놓기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화, 정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화는 바로 사장단하고 운영진하고의 마찰을 일으키기는 하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한국처럼 이렇게 합법적인 조직 있잖아요. 예, 노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서로 계약서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안 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세포가 이렇게 구성하듯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회사 문제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요, 당연히 돈에 관련된 거, 회사 운영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는 거, 세금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것들이 계속 놓치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서로 보호해 주거든요. 틀린 점은 서로 안아주고, 틀린 점은 그냥 뭐랄까 무마시킨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회사는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주임님 이런 식으로 뭔가 누가 먼저 왔다거나 서열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부장급, 제너럴 매니저급이 아닌 이상은 약간 좀 형, 동생, 누나, 언니 이런 거, 예, 그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언니다? 그럼 언니.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레스펙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니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새로운 직원과 오래 했던 직원의 그런 호봉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서 되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약간 심해요. 그 다음에 물론 한국 이야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태국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겠죠. 미국도 그럴 수 있고 일본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태국 이야기입니다. 태국 직원은요, 기분 안 좋다,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났다 그럼 바로 알아요. 그냥 바로 사직입니다. 그리고 사직도 심플해요. 그냥 라인으로 이제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그냥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월급을 안 주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인수인계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직원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왜냐면요, 지역마다요, 그런 직원의 몸값은요, 월급이죠, 몸값 비슷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요, 제가 직원을 구했는데 한 3년차에서 5년차 직원이 15,000바트, 한국 돈으로 약 60만원 좀 안되게 그런 직원인데, 이 직원이 그만두면요, 다른데 바로 옆 공장에 가서도, 옆 회사에 가서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직을 해요. 그냥 그만두고 나갑니다. 예, 이런 것도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구하기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쉬워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람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구인구직 사이트라든가 뭐 그런 거에 이제 등록을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태국에서는요, 페이스북이에요. 그런 그룹들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그 지역에 그룹장이 있어서요. 그런 구인을 한다거나 구직을 한다거나 서로 모여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실제로 가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뽑아옵니다.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 돈을 내고 구인 저걸 했어요. 구인을. 뭐 유명한 거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잡타이, 뭐 또 뭐지? 잡타이하고 뭐 잡탑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돈 내고 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에다가 홍보하는 게 더 반응이 빠르고, 그쪽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사람을 찾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되게 뭐랄까, 선택의 폭이 너무 좋아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되게 쉽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 회사는 뭔가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 정도, 네, 2017년 정도에 그 우리 그 회사 저기 부장, 과장, 뭐 회계, 뭐 이런 직원들, 디자이너, 그다음에 생산직들, 이게 한 팀이 돼서 나가서 그냥 공장을 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레시피라든가 저희 구입하는 곳,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디자인, 스티커, 모든 것을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서 공장을 따로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공장이나 회사 운영을 하면서요, 가장 주의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태국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절대 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시피라든가 어떤 특정한 그런 비밀 정보가 있다면요, 그것은 꼭 잘 지켜야 돼요. 좀 복잡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고 어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오픈 소스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대로 그냥 카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국에서는 약간 좀 의리가 적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태국 사람의 의리는요, 정말 얇습니다. 바로 그냥 살짝 치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요, 회사에 있을 때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잖아요.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가서는요, 바로 쉽게 깨지는 그냥 그런 관계가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국 사람에게 의리를 바란다? 예,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의리라는 것은 진짜 찾기 힘들다. 이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의리는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 대한 의리, 어떤 친구에 대한 의리, 뭐 여러 가지 의리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바람을 필 때, 불륜 같은 거 할 때도 의리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의리가 또 얇기 때문에 그런 또 불륜도 많이 저지르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태국 직원들. 그 다음에 태국 직원들 월급은 한 어느 정도 줘야 되나요? 어느 정도 해요, 월급이?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월급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제가 겪어본 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자, 4년제 졸업, 2년제도 있고, 2년제, 4년제, 그 다음에 석사는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박사도 없고요. 제가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뭐 수쿰빗이라든가 사톤, 실롬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인재들이 많죠. 그런 외국에서 막 MBA 하고 뭐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런 중소기업급, 진짜 이런 조그만 이런 업체에서는요, 보통 들어오는 직원들의 그런 종류는 이렇습니다. 고졸, 전문대, 대학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또 분류가 나눠지는 게, 컴퓨터 할 줄 아냐, 키보드 칠 줄 아냐, 엑셀하고 워드는 할 줄 아냐, 예,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뭐 어떤 뭐 온라인에 대해서 이게 인지를 하고 있냐, 아니면 자기의 그런 부서에 대한 경험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월급이 D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요, 밖에 이제 저 빅시라는
곳에 제가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 앞에 캐시어 이렇게 돈 찍어주는 사람들, 돈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뛰면요 한 10,000바트이 좀 안 된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안에서 좀 매니저급들은 한 15,000바트. 그 다음에 판매직들 진짜 돈 많이 주는 데가 바로 제가 한 18,000바트 정도 주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주는 편이래요. 그런데 저희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졸업했다 그러면 일단 12,000바트. 예, 몸값이요. 최소, 그러니까는 최저임금을 넘어선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12,000. 그 다음에 어디서 좀 일을 한 2, 3년간 하고 왔다. 인정. 좀 뭐 워드도 잘하고 엑셀도 조금 하고 뭐 약간 업무를 뭐 굳이 뭐 다 하나씩 안 가르쳐 줘도 어느 정도 가르쳐 주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다 하면 15,000. 그 다음에 경험이 풍부하다.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디서 한 그래도 5년 이상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18,000. 그 다음에 이전 진짜 어디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고 진짜 이거 좀 나이도 어느 정도 찾고 경력이 되고 나이도 되고 그러면은 한 22,000에서 25,000 요렇게 등급을 저희는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력서를 받을 때 희망 월급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좀 다들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적은 거에서 2,000에서 3,000바트 정도는 일단 내려가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믿음이 없거든요. 전에 했던 곳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서 직원이 먼저 이력서를 낸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고 거기서 한 내고를 합니다. 2,000원, 3,000바트 정도.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수습기간 지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희망하는 그런 월급을 책정하거나 또는 나가게 하거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겪은 것 중인데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 무슨 드문 일이었냐면은 회사에 일을 하러 왔어요. 첫날입니다. 아침에 왔어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그만뒀습니다. 최단 기간이었어요. 한 2시간 뒤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저 다른 데 취직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일을 하러 왔는데 점심 먹고 사라진 직원들은 여러 봤는데요. 이러는 중간에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그 일도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냥 파일처리 있죠. 서류처리. 태국어로 다 돼 있으니까 요거 분리 작업. 그냥 보고 이거는 회계용, 이거는 총무용, 이걸 좀 분리를 해라. 이제 그런 단순 업무였는데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좀 멘붕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너무 단련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제는 느낌도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직원 등을 구인을 할 때 저희만의 이제 그런 조건이 항상 있어요. 면접으로 오는데 맨발로 온다. 이거는 일단 탈락. 예, 실제로 면접 보는데 이력서 내고 면접 보는데 그냥 맨발로 오는 경우 있습니다. 반바지에 또는 청바지 찢어진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냥 뭐 잠옷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뻔짜죠. 이런 사람들 와서 일해봐야 굉장히 그런 근태도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들고요. 그 다음에 엄청 뚱뚱한 사람들. 예. 물론 뚱뚱한 게 죄는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뭐 어느 정도 통통한 게 아니라 좀 비만급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많이 사양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몸이 무거우니까 잘 걷지를 못하고요. 그냥 계속 앉아 있을 일만 그러고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네, 그 간식은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키보드나 마우스를 만져야 되는데 과자 때문에 이 손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 지저분해야 되니까 그것만 계속 일을 못하고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직원. 네. 굉장히 강하게 격렬하게 저희가 반대합니다. 일단 물어봐요. 남자 직원 오면 담배 펴요? 그럼 담배 피면 일단은 안 좋게 봅니다. 뭐 뻔하죠. 냄새 나고 담배 피러 자주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비누와 이제 입욕제 그런 화장품 계열 제품들을 만드는데 손에 냄새 맡고 하는 거 제일 시끄럽니다. 나가서도 입에 막 담배 냄새 나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고 몸에도 담배 냄새 배게 있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담배 피는 직원들을 일단 사양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차 뛰고 포 뛰고 하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쉽다고 막 뭐라 그럴까요? 좀
퀄리티 안 좋은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삶의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희도 같이 망가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저희가 태국 직원들을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수년간 겪으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 만나는 태국 친구들과 내가 고용주가 돼서 그런 태국 직원들 또는 내가 같은 태국 직원들일 때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시야가 완전 다릅니다. 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그냥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런 거는 안 되는데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적어도 한국 사람은 면접 볼 때 쓰레빠 신고 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예. 저희 공장만, 저 공장 근처만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조업이나 한식당 같은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다 아실 거예요. 태국 직원들은 제조업이나 그런 서빙 일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곳도 있죠. 뭐 MK 숙기라든가 약간 좀 브랜드 있는 데는 태국 사람들이 좋은 복지 혜택으로 일을 하긴 하는데 보통적인 경우에는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미얀마 사람, 캄보디아 사람, 라오스 사람 이렇게 세 개 국가가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기 외국인 노동자, 태국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런 것도 또 다릅니다. 아까는 태국 사람이었잖아요. 태국 사람은 보통 사무직, 운전기사, 뭐 이런 쪽의 업무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 세 개 국가는요. 보통 제조업이나 이런 요식업 그런 데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마다요 또 분류가 또 따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약간 얼굴도 하얗고요. 예, 조금 더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거는 약간 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깨끗해 보여요. 뭐 깨끗한 걸 깨끗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밍글라바 하면은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일을 많이 하냐면요, 공사 현장, 예, 막 집 나르고 막 콘크리트질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정원, 예, 이런 약간 몸쓰고 약간 좀 터프한 일, 예, 그런 것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예, 그 성질인 것 같아요. 그런 업무를 캄보디아 사람들은 서빙 같은 거 하기는 너무 갑갑하고, 예,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 힘쓰는 걸 좀 싫어하고, 예, 물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섞어서. 예, 하지만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요. 라오스 사람들은 약간 좀 태국어로도 잘하고 하니까 약간 좀 더 근접한 그런 일들을 하긴 합니다. 뭐 서빙에서도 뭐 예를 들면 캐시어를 한다거나 뭐 좀 약간 레벨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예, 하지만 라오스 사람도 제조업에 많긴 많습니다.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고 그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약간 직원들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직원들에 관련돼서 얼마 전에 그 직원들 다 같이 그만둔 경험,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2시간 만에 나간 경험, 또는 직원들끼리 합세해가지고 저희 공장을 하나 카피해서 만든 경험,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단 뭐 간략하게 오늘 생각나는 대로는 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을 한번 해보고요. 하여간에 그 친구로서의 그런 태국인하고요, 직원으로서의 태국인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상상 이상으로 실망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던 그런 방식과 생각들이 굉장히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을 뜻합니다. 절대 태국 사람이 나빠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태국에서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